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3회차다, 그죠? 3회차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구미에서 옛날 개업 투자를 했는데 지금 혼이 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인 명의에서 개인 명의로 바꿔가지고, 전세를 이제 은행 대출 뒤에 세입자를 넣었는데 2천만 원을 줬는데 자꾸 전화가 온대. 그 주인, 그 세입자 아줌마가. 그래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내가, 몇 년 전에 설정했다니까 한 1,500 정도는 아마 소액 보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은행 설정보다 먼저 땡겨서 주는 거거든요. 최우선 변제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야기가 하다가, 이제 출근하다가 걸어오다가 내가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제가 전세 보증금을 잘 지키자. 여러분들이 전세 보증금이 우리나라에는 상당히 많습니다. 월세보다 오히려 전월세가 상당히 전세가 많아요. 그런데 금액이 작기로는 뭐 한 2, 3천만 원에서 많기로는 1, 2, 3억까지 전세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그 돈을 지켜야 되는데 아차하면은 1, 2, 3억 전세가 아차하면은 또 배당도 안 되고 못 받는 경우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자녀나 누구나 마찬가지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전세 계약한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는지 그거를 오늘 잘 연구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경표란 게 있어요. 이 소액 보증금은 아까 했죠. 2천만 원 세입자인데 2천만 원 월세 세입자인데 2천만 원 중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냐.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 등기부 등본을 보내려고 했는데 아마 2014년 이후에 설정을 했다 이랬으면은 은행에서 아마 그 사람은 한 1,500원 받을 수 있을 겁니다. 1,500. 그래서 여기에 보면 조경표가 있죠. 이런 이제 연도별로 조경표가 쭉 있어요. 그럼 요거를 찾아야 되는데 이건 등기부를 봐야 됩니다. 등기부 등본 보고 따집니다. 그래서 2014년 내로 5월 5일 날에 은행 담보제 빚더라 하면은 4,500만 원 이하면은 1,500원 은행보다도 먼저 최우선을 배당합니다. 은행을 무시하고 배당해버리는 거예요. 자, 요건데 요 표는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부터 다 틀립니다. 수도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 해갖고 우리 준호 창원은 요거죠. 요쪽으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부터 출발해가지고 1,700만 원까지 지금 뗍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래요. 은행에서 아파트를 1억을 대출받는다. 예로 감정가 1억을 받는다 그러면요. LTV 보통 70%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설정을 하면은 10차 계정 요거 들어가니까 1,700만 원을 뺍니다. 1,700. 그래서 70%에서 7천만 원 빼기 1,700 하면 대출을 5,300 이루었다. 이야기는 뭐냐 그러면은 혹시 대출을 해주는데 세입자가 들어오면은 1,700을 은행보다 먼저 선배당이 돼버리거든요. 그거를 감안해서 대출을 5,300 준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액보증금 때문에 방 한 칸에 이렇게 뺍니다. 그럼 반면 상가라 하면요. 상가는 이렇게 해준다 하면은 담보인정비를 다 틀립니다. 은행마다 60%, 70%뭐 이런 은행이 있어요. 그럼 곱하기 하겠죠. 해가지고 소액보증금을 반개는 1,700인데 여기 보면은 이제 상가는요. 밑에 파란 것이 상가입니다. 상가인데 요거는 최근에 3천만이 하면 1,000만원 차원되어 있죠. 그래서 7천만 원 빼기 상가의 소액보증금은 1,000만원이니까 6천만원 대출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방은 1,700을 뺍니다. 상가는 얼마 뺀다고요? 1,000만원 빼는 거예요. 1,000만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좀 이따가 이제 보기로 하고. 자, 한번 봅니다. 1층 임차인은 2층보다 먼저 진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 한번 봅니다. 1층 임차인은 2층 임차인보다 먼저 진입을 했는데 확정일자 없어 1억을 띈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아줌매가 먼저 받아가 버리고 1층에 아저씨는 못 받아가고 이런 사례가 벌어져 버렸어요. 2년 전에 먼저 들어왔습니다. 들어오고 했으면은 선입선출파 아닙니까? 그죠? 세입자 같으면 그게 맞는데 먼저 들어온 사람 먼저 받아야 되는데 늦가 들어온 사람 받아가고 앞에 들어온 사람 못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은 확정일자 없었다 이 말이다. 자,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1번 은행 건저당 설정일자보다도 그죠? 이게 말소 기준 등기죠. 등기일보다 이후에 진입한 후순위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은 세 가지가 필수래. 필수. 전입일자, 확정일자, 배당요금. 요게 필수인데 이분은 요 확정일자 여기 없어졌다. 확정일자. 이게 없어져가지고 이분은 1억을 못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이거는 부교재 봅니다. 부교재 제가 올려놨으니까 부교재를 몇 페이지 보나 하면은 2페이지입니다. 2페이지. 자, 2페이지 한번 봅니다.
부교재의 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페이지. 자, 한번 봅니다. 찾았습니까? 예. 자, 용호동의 주택입니다. 주택이 땅이 82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2차에서 낙찰됐어요. 낙찰이 됐는데 87% 낙찰됩니다. 자, 되는데 이제 임차인 봅니다. 임차인. 이 김 씨는 전입을 하고 1억을 줬습니다. 2010년도 전입을 했는데 1억을 줬는데 그때 벌써 설정이 돼가 있어요. 2002년도에. 지금 돼가 있죠, 설정이? 건지당이 돼가 있는데 너가 들어왔어요. 설정보다는. 들어왔죠? 들어가고 1억을 줬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빨간 거 보면요. 이시라크는 임차인은 김 씨보다도 2년 늦어요. 전입일자가. 늦죠? 예. 늦고 금액은 똑같아. 1억씩. 그러면은 1층 아저씨가 먼저 받아야 되는데 2층에 아지매가 먼저 1억을 받아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럼 배당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김 씨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그죠?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거는. 그럼 뭐 김 씨하고 빨간 거 두 개 봅니다. 김 씨하고 이 씨하고 틀린 게 뭡니까 지금? 뭐가 틀렸습니까? 자, 전입, 확정, 배당 요구인데 전입, 확정, 배당 똑같이 했죠? 했는데 이게 없어요. 이게 딱 요거 하나 차이입니다. 확정일자는 동사무소에 가면은 600원 주면 그 전세 계약서에 도장을 깍 찍어줘요. 그게 확정일자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전입신고할 때 전세 계약서 있죠? 그놈을 같이 들고 와가지고 요 전세 계약서에 확정일자 하나 찍어주이소 이러면 600원 주면은 빵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거 받았으면은 그날 받았으면은 우리 김 씨는 1억을 받아가는 거예요. 받아가는데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 씨한테 준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 씨가 받아가고 김 씨는 배당이 안 됐습니다. 굉장히 바뀌진 거죠. 그래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김 씨는 1억을 띄게 생겼고요. 무배당 됐으니까. 그 다음에 문시 봅니다. 파란 봅니다. 파란 거. 문시는 3천을 줬는데 오른쪽 뭡니까? 경매 등기 후에 전입신고했다.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경매되고 난 뒤에 전입신고하고 뭐 3천만 원 내 좀 챙겨주이소, 배당해주이소, 최우선 변제금 뭐 1,500이나 달라 이런 건 안 됩니다. 알겠죠? 일단 경매 전에 일단 들어와야 해당이 될까 만들까 하는데 경매 등기되고 임의경매 우리 등기부 있죠? 임의경매 강제로 찍히고 난 뒤에 들어온다. 그거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장 씨는 이제 3천만 원. 이 사람은 이제 받겠다. 그럼 2002년도 설정이기 때문에 요 장 씨는 3천인데 얼마를 받느냐? 배당료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2002년 10월 달이죠. 2002년 10월 2일 날. 자, 봅니다. 2002년 10월 2일은 아까 우리 정교재 표를 줬어요. 정교재 표를 본 게네. 몇 차 개정됩니까? 여기 보면. 주택입니다. 주택. 위에 까만 거. 5차 계정. 자, 5차 개정. 오케이. 맞습니다. 5차 개정에 여기 보면은 3천만 원 이하의 1200. 자, 됐죠? 그러면은 우리 아까 그 소액 보증 받는 거는 1200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구독션 잘하는 거 한번 봅시다. 우리 구독션도 에고 권리 분석을 잘했는가 봅니다. 2015에 11287. 자, 봅니다. 자, 이거 보면 아까 나온 거죠? 창구 용호동의 아까 주택입니다. 주택인데 여기 이제 낙찰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미스터 김하고 그 다음에 우리 리하고 그죠? 미스터 리하고 이 두 사람이 지금 미스터 김이 전입이 빨라요. 그죠? 이가 늦죠? 늦는데 그러면 김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배당을 봅니다. 배당이 맞는가? 예상 배당표를 보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 그죠? 여기 이제 1억을 받아가는 거는 이제 우리 미스 리가 가져가고 그 다음에 김 씨는 배당금이 얹고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문제가 생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우리 김 선생처럼 전입일자가 있는데 확정일자가 없으면은 아주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정일자를 잘 받아야겠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배당이라 하는 것은 법원은 이제 법대로 딱 해버리기 때문에 아차하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워야 될 거는 요겁니다. 여기 보면은 요거를 아까 우리 김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우선 변제권인 자 요거 들어갑니다.
아니 확정일자부 임차인, 이제 주택의 확정일 임차인 이런 사람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요구 세 박자가 딱 맞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러죠. 전확배가 세 개를 갖춰야 된다. 은행 뒤에 들어온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전확배 세 가지가 필수입니다. 세 가지 필수.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이 소액보전금은 금액은 좀 미미하지만은 그래도 잘 챙겨야지. 못 챙기면은 뭐 1,000만원이든 상가 것도 뭐 1,000만원, 주택 것도 뭐 1,700, 1,500원 못 받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표를 따야 되겠는데 그거는 사례를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봅니다. 아까 이제 그 두 사람 건저당 설정 뒤에 들어온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세 가지가 필수인데 뭐라고요? 전입일자, 확정일자, 자 배당료 요를 좀 줄을 쳐놨습니다. 세 가지가 필수예요. 거기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빠져버리면 전입일자도 없으면 안 되고 확정일자도 없으면 안 되고 배당도 필요하다. 자, 이런 게 있어요. 아까 김 씨가 이제 그 임차인이 1층에 임차인이 울고불고 왔어요. 공인중개사한테 아이고 중개사님 큰일 났습니다. 내가 확정일자 없어가지고 1억을 배당을 안 낸다 하는데 어떻게 나는 큰일 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울고불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여기에 김 씨가 이제 왔다는 얘기죠.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느냐 이랬을 때, 자 공인중개사는 똘똘한 공인중개사는 월말만 되면은 동사무소 가서 그 달에 계약된 5개를 600원 주고 찍어놨습니다. 손님 보호 차원에서. 그래봤자 뭐 3,000원이죠. 자기가 수수료를 뭐 3, 40만원 받았기 때문에 한 3,000원 정도 한 장당 600원이니까 찍어놨어요. 찍어놨는데 이분 나타났어. 뭐 죽는다고 지금 무배당 된다고 울고불고 난리 났다. 그럼 그때 공인중개사는 자기 거를 대신 주도 됩니다. 주가지고 배당 요구를 하면은 1억을 또 받아갈 수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은 이제 이래 하면 되겠죠. 내 1억 받아줄게. 어떻게 할래? 당신한테 보답 어떻게 할래? 자, 그러면 2천원씩 1억 챙겨주면 오잘합니까? 응? 여러분들 우짤랍니까? 공짜로? 그건 좀 어렵죠, 그죠? 어느 정도 보상을 뭐 10% 한다든지 20% 한다든지 뭐 30% 한다든지 서비스가 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1, 2, 3천만원 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좀 똑똑한 현명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월말 되면은 매일 하기는 그렇고 월말 되면은 딱 이제 정산해가지고 그거를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또 찍으면 되거든요. 공인중개사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 3명가 있잖아요. 전세계약서를 가 있으니까 자기 거를 찍어가지고 임차인이 이렇게 어렵다 무배당 된다 하면 그거를 꺼내가지고 배당 요구해도, 예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배당 요구 종료가 끝났는데 옛날에는 없는 걸 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진짜 있는 걸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당 받은 적이 있어요. 배당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순위 임차인은 전확배 뭐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배당 요구 세 개가 필수다. 아시겠죠? 한 달에 한 번 그거 할 때. 예. 그러면 확정일자를 갖다가 실제 계약한 끝날로 찍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확정일자 거는 거는 오늘 가면은 월말에 오늘 찍어줍니다. 찍어주지만은 그래도 막 별 차이 안 나니까 그 사람 전입평가하고 차이 안 나니까. 일단 설정이 그 사이에 있구만. 그렇죠. 중간에 뭐시 설정이 돼버리면 또 곤란해지죠. 그런데 이제 없다고 보고 평범한 경우에는 찍어 놓으면은 좋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또 하나 더 봅니다. 석동에 보면요, 이 다가구 근린주택이 경매됩니다. 이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5천만원, 4,500, 4,500, 5,000, 4,500 이렇게 6명 정도가 7명 정도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많이 있죠. 전시가 많이 있는데 요것도 좀 현명한 공인중개사는 이렇게 계약하면 안 됩니다. 계약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임차인도 마찬가지 이렇게 계약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약하면은 여러 은행에서 나중에 밀리더라도 일단 최우선 변제권 범위 안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뭐냐, 범위가 안 들어가면은 예로 1억짜리에다가 뭐 1,500조 이런 건 없어요. 금액이 보통 소액이니까. 그래서 이제 설정을 따집니다. 2013년 4월 1일 이때 본께네 공인중개사가 요 임차를 넣으려 본께네 이 소유자가 왔어요. 소유자 정씨가 와가지고 여기에 설정은 좀 때가 있지만은 좀 세입자 넣어달라 이러면은 2013년 4월 1일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조경표를 봅니다. 2013년 4월 1일
요거는 그기구나. 전개조를 보겠습니다. 전개조를 보면은, 자, 여기 있죠. 공인중개사는 소액보증금 조건표를 보고 전세보증금 얼마 이하면 주면 좋겠는가, 이걸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겠습니다. 아까 설정이 아까 언제였죠? 2013년 4월 1일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 조건표를 봅니다. 저 앞에 조건표를 딱 이렇게 보니까 주택이니까 2013년 4월 1일, 자, 몇 차 계정이죠? 여기 들어가네. 자, 여기에 들어가니까 얼마요? 4천만원 이하라야 1,400을 은행을 무시하고 준다 이 말 아닙니까? 먼저 선별한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공인중개사는 4,500 해야 됩니까? 4천만원에 월세, 예로 6천 정도 한다. 그러면은 4천만원 월세 20만원 하겠죠? 예로 4,500에 월세 15만 하면은 그거는 10원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면 4천만원 월세 20만 하면 1,400원 받는 거죠. 경매가 돼도. 그죠? 월세는 상관없으니까 주택은. 그러니까 4천만원의 월세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죠? 잘 보고 은행 건저당을 따져가지고 몇 차 계정을 보고 4천만원의 월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요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요 7차 계정에 보니까 4천만원에 1,400이래. 자, 그러면은 이 설정을 보고 이게 2013년 4월 1일이니까 요때 설정이 여기에 들어가는구나. 8차는 아니고 7차에서 개정되고 난 뒤에 설정이 됐구나. 이래가지고 4천만원에 함께 1,400이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그 1,400만원, 그죠? 1,400만원 정도 했으면은, 예로 이런 사람들이 1,400만원 했으면은 이건 상관해요. 자, 아까 부계좌 한번 또 보겠습니다. 1,400만원을 했으면은 부계좌는 몇 페이지냐 그러면요, 3페이지 봅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 한번 보세요. 부계좌. 석동의 아파트가 이게 걸린 주택이 경매가 되는데, 여러분 게 4,500, 5천짜리가 많아요. 참 이거 눈물 나는 얘기다, 그죠? 아까 얼마 이야기했죠? 아까 전에 4천만원 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주로 뭐 5천인 가면 전세가 뭐 4,555만원 하나 보니까 주로 이제 5천만원 정도 위주에서 지금 전세가 나가버렸어요. 나가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배당이 안 돼, 지금. 그죠? 이 사람들이 건저당이 2012년, 2013년 막 요때니까 2012년, 2013년 아까 그때면은 아까 몇 차 계정이죠? 우리 전개조 보니까 2012년, 2013년 주택이니까, 자, 여기죠? 여기는 지금 요거죠, 요거. 그죠? 요게 이제 지역별로 다 틀리겠지만은 요게 해당됩니다. 그러면은 4천만원 이하 이래 되겠죠? 예를 5천 것도 뭐 4천에 월세 10만원 이렇게 돼야지. 4,500에 월세 5만원 이래 비면은 나중에 경매들 하면 10원도 못 받는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중개사도 경매 좀 배워야 돼. 배워야 되지. 그거를 그냥 덜렁덜렁 뭐 한다고 좋은 게 아니고, 그래서 요게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18에 15501 봅니다. 18에 150을 보면은 이렇게 설정이 이렇게 막 돼가 있는데, 새마을 건물에 돼가 있죠. 건물에 돼가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션의 배당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거 보면요, 지금 요거죠. 요게 보면은 진해구 석동에 낙찰이 됐습니다. 낙찰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석동에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쭉 이제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 제가 이제 요 예당 배당표를 눌러보니까 자, 요 세입자들이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다 없죠? 없다 아닙니까, 지금? 만약에 4천만 했으면은 1,400만원을 여기 은행보다도 먼저 받는 거예요. 은행보다 받을 건데, 4,500 이랬기 때문에, 5,000 이랬기 때문에 하도 못 받아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좀 그렇잖아요. 중개를 했으면은 그래도 담은 1,400 받아 나가면은 그래도 당신이 좀 똑똑하니까 내가 1,400 받아 간다. 막 2,600원 다음에 주인한테 받기를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낫죠. 하나도 못 받아 일 만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그죠? 그러고 임차인도 마찬가지. 그거를 잘 모르면은 저한테 전화 옵니다. 원장님, 서울에 딸내미 그 뭐 전세를 지금 6천, 7천, 뭐 8천만 원 들어가는데 어쩌면 됩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어째 됩니까? 보통 설정이 다 있거든요. 들어가는 거는 제가 따집니다. 따져가지고
뭘 따지나 하면은 요걸 따지죠. 서울이니까 전교제 보면은 자 서울 봅니다. 서울은 어찌 됩니까? 그러면 예로 설정을 보니까 설정을 물어보니까 서울은 여기래. 아까 약간 요거 7차 계정이 들어간대. 서울은. 그러면 서울에서는 7,500만 원 이하면 2,500이죠. 그러면 이러면 됩니다. 2,500만 원에 예로 7,500 하면 2,500 예로 1억이다 하면은 2,500도 못 받죠. 그죠? 그러면 7,500만 원 했으면은 7,500에 월세 25만 원 크면은 2,500 받아가죠. 자, 그러면 2,500에 월세 75만 원 이랬으면은 100% 받아내죠. 그죠? 그러면은 2,500에 월세 75만 원 해라. 주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설득에 대해서 했어요.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죠. 그러면 요 설정 등기부등본부 요 따집니다. 알겠죠? 따져가지고 여기에다가 맞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만 소액보증은 100% 받는구나. 자, 됐죠? 그러면 예로 4천만 원 크면은 우리는 예로 5천에다 크면은 1,400에 월세 36만 원. 그렇게 임대를 나와버리면은 임차로 들어가면은 1,400에 대해서는 100% 소액보증은 받는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됐다. 그죠? 자, 그러면은 자, 조금 이거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타 지역의 아파트 담보대출할 때 방앗간 소액보증금 1,700만 원을 요새는 공제한다. 왜냐 하면은 지금 10차죠. 요때 이제 설정을 지금 최근에 2019년도 설정할 거다 아닙니까? 지금 시아파트 같으면은. 그러면은 5천에 1,700이니까 1,700이니까 1억 빌 유의소 이렇게 하면은 은행에서 1억짜리다 하면은 LTV 70%네 이래가지고 소액보증은 1,700입니다. 그러면은 5,300 대출 나가죠. 상가다 하면은 여기 보니까 지금 금년에 2019년 4월 2일에 또 개정이 돼버렸죠. 3천만 원, 1,000만 원입니다. 3천만 원 이하에. 그래서 1억이다, 감정이 1억이다 그러면은 인정비율 70%, 7천만 원 빼기 소액보증은 1,000만 원 있죠. 요거 뺍니다. 그래서 6천만 원 이른다. 이해가시죠? 자, 상가의 확정일자부 임차인은 또 어찌 되냐? 상가에서 금액이 이렇게 요 보면은 처음에 법을 만듭니다. 우리 상가에 파란 거 있죠? 요 보면은 이게 2002년 11월 1일에 처음에 시행되면서 창원은 1억 4천만 이하, 서울은 2억 4천만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나눠놨어요. 그러면 설정기에 들어온 사람은 요렇게 금액이 안에 들어와야 보호가 되는 거지. 아까 전학백 하는 거 있죠? 그러면 이제 요거는 사학배다.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배당유예, 사학배. 사학배 할 거면 1억 4천 알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다가 1,000만 올렸어요. 또 그러다가 그대로 가다가 또 3천만 원 올리고 그 다음에 2억 7천까지 작년 1월 26일에 2018년도는 2억 7천까지 최근에는 금년에 많이 올렸어요. 우리 문정부 들어서는 많이 올렸습니다. 9억 이하 9억 이하까지는 뭐 사업자 등록하고 은행 설정이 좀 있어도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 찍고 세무서장한테 찍고 배당 요구를 하면은 9억 이하라도 뭐 배당이 되면 해주겠단 말이죠. 그러면 창원은 얼마입니까? 3억 7천. 그럼 예를 이래요. 10억짜리 빌딩인데 은행 대출이 2억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1층에 약국이 들어갈 때 3억 7천만 원 사업자를 해도 은행도 보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두 개 하면 5억 7천이죠. 그러면 사업자를 등록하고 세무서한테 예를 창원 세무서한테 확정을 찍고 배당 요구를 잘 해주면은 5억 7천까지 낙찰되면은 지는 3억 7천을 받아내는 거예요. 저 얘가죠. 그러면 3억 근데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은 1억 8천 요런 구간인데 내가 전세를 1억 9천 줬어. 그러면 또 보호가 안 됩니다. 10원도 안 돼요. 그러면 범위 안에 놔야 돼. 이약하는 거는. 그 밑에 이제 우회는 안 되거든요. 이제 서민 상가만 보호하겠다. 이런 정책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금액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에 법이 또 바뀌었죠. 2014년 말고 2015년 5월 13일에 요 금액을 선순위 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하겠다. 뭐 3억 7천 아니라 예로 빌딩이 20억짜리가 있습니다. 그만 10억짜리가 있죠. 있는데 5억짜리가 창원에 약국이 들어오도 설정이 없더라 했을 때 전에는 보호가 안 됐어요. 전에는 3억 7천밖에 보호가 안 됐는데 이 알아야 되는데 법이 바뀌었고 설정이 아무 때 없을 때는 상가가 약국이 5억이 들어도 보호를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상가에서 설정이 없어요. 10억짜리라. 그래서 1층에 약국이 5억이 들어갑니다. 보호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확정일자 찍었어. 창원 세무서 가서 또 찍어도 찍어줍니다. 세무서에서는 5억이나 찍어줍니다. 배당 받는 거는 둘째 치고 확정일자는 그냥 방망이 찍고 날짜니까 확인한 날짜니까 찍어줍니다. 찍었는데 뒤에 새말공고서 뭐 3억
5억 정도 설정해 놨다가 막 경매들 앞에서요. 그러면 이 사람이 5억짜리 약국이 배당이 되느냐? 배당은 안 됩니다. 인수만 되지.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배당 된다고 해가지고 2억에 낙찰받고 7억에 낙찰받고 5억 가져가겠지. 1,000만 내셔 7억에 낙찰받아버리면은 약국 5억이 인수가 됩니다. 12억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설명드릴게요. 2015년 5월 13일 날 권리금이 신설되면서 그 조항이 개정이 돼버립니다. 인수가 된다. 인수가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확정일자부 임차인 소액 우선 변제금 임차인은 적용 금액이 초과되면 10원도 안 된다. 무슨 말이죠?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했다. 그러나 2015년 5월 13일 상가에 대항력 있는 선순위 임차인의 적용 금액은 무한대로 해제되었으나 대항력만 자 수치입니다. 대항력만 인정되고 우선 변제권은 인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 10억짜리 상가에 설정이 없더라. 5억 약국이 들어갔어요. 창원에. 그럼 그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선순위 대항력은 인수되는데 인수만 되고요. 서로 세무서한테 확정을 찍었더라도 배당은 안 된다. 배당. 그러면 여러 10억짜리 그놈의 경매 오면은 5억이 아까 인수죠. 서로 확정제 받고 배당 요구했다 하더라도 배당이 안 되는 거니까 낙찰을 그러면 얼마 봐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2억이 봐야 돼. 2억에. 2억에 받고 5억은 약국에 5억은 안아야 돼. 그럼 결국 7억이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약국 이 사람이 사업자도 하고 세무서한테 확정제 받았네. 배당 요구했네. 이래갖고 갖추고 다 갖췄네. 그러면 7억에 낙찰 받으면은 5억이 배당 받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오사이다. 큰 난리납니다. 5억을 안 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액 초과되는 거는 선순위 임차인이 상가에서 초과되는 거는 인수만 있는다. 그거 좀 기억하세요. 여기 이제 우리 민법에 621조가 있습니다. 임차권 설정. 거기도 마찬가지. 인수만 되고 상가의 선순위 거액 임차인도 인수만 되고 이제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1층 임차인은 2층보다 전입은 먼저 했는데 그죠? 확정에 접수하고 1억을 무배당됐다.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은행에 1번 설정일자 이후에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은 우선 변제권은 세 가지 필요하대요. 뭐냐?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세 가지 필수입니다. 필수. 이름하여 전확백. 자, 됐죠? 전확백 필수. 그러나 최우선 변제권, 소액보증금은 확정일자는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전배만 하면 돼요. 전확배인데 중간에 있는 이제 후순위 임차인은 전확배 필요하고 소액 임차인은 확정일자는 없어도 상관이 없다. 자, 얘기 들으세요.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아까 석동에는 그죠? 아까 전에 4,500, 5천막 됐죠? 이 사람들 4천이 알아야 되는데 1,400 받는데 5천만원, 4천원 받는 바람에 아까 한 명도 배당이 안 됐어요. 아까 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정을 요거를 잘 봐야 되겠다. 그죠? 잘. 그러면 상가 봅니다. 상가. 아까 본 게는 석동에 상가가 하나 있었어요. 상가. 1,000에 35만원에 환산보증금이 4,500원에. 이 상가가 1층에 하나, 아까 근린주택이니까 상가가 하나 있었는데 1,000에 35만원에 환산보증금은 월세 곱하기 100이죠. 플러스 하니까 4,500인데 이 사람은 요게 해당돼서 750 주는가?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소액보증금 안 줍니다. 왜냐 그러면은 요때 이 개정이 됐죠. 2013년 4월 1일이니까 요 개정되고 나서 이 사람이 등기부에 설정이 됐어요. 그럴 때는 2,500만원 이하 지급해 준다. 자, 한번 봅니다. 설정이 2013년 4월 1일 됐대요. 자, 그럼 일단 큰 표로 보겠습니다. 2013년 4월 1일. 자, 요거죠. 상가의 3차 개정해 보면은 서울은 1,500이고 창원은 2,500만원이면은 지급받는다 이 말이죠. 그럼 서울 것도 뭐 1,500 받아요. 그러니까 서울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2,500에 집어줘. 요 해당되니까 이 사람은 750만원 받는다 못 받는다. 이 상가의 일정 정보 못 받는다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봅니다. 소액 임차인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이제 받는 최우선 변제권은 전입일자하고 배당 요구만 하면 되지 확정일자는 없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책에 이렇게 나와요. 소액보증금 지급 기준 시점은 담보물건 기준이다. 은행 설정의 등기부를 보고 몇 차기 있는 걸 찾는다 이 말입니다. 찾는 거지 전입일자 기준은 아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배당 요구 종계까지 배당 요구를 좀 해야 된다. 배당 요구 종계까지
경매가 되면요, 항시 배당 요구 종기가 생깁니다. 요것처럼 여러분 봅니다. 요거 보면은 경매가 되면은 여기 보면은 경매가 어디 됐죠? 이게 임의 경매가 여기 됩니다. 경매가 두 개나 있네, 그죠? 자, 요렇게 다시 경매가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면은 요거 2018년 12월 26일 이전에 요 사람도 지냈다, 그죠? 12월 14일이니까 26일 이전에 이제 잡자를 해야 되고, 경매가 되면요, 요렇게 해서 배당 요구 종기일이 생깁니다. 이게 요렇게 딱 생겨요. 그러면 요 생기면은 이 날짜 이전에 이렇게 배당 요구를 좀 해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안 했죠? 그럼 이 사람은 꽝입니다. 안 되고, 요 사람은 3월 8일이니까 3월 18일 했죠? 그래서 여기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 딱딱 맞춰줘야지, 안 해주면은 또 배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입학 마감 시간 지나서 접수하면 안 되죠? 뒷날.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 종기를 잘 체크하셔야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해야 된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부 각부에 임의 경매, 강제 경매 딱 찍히기 전에 전입을 좀 해야 되겠다. 전입을, 알겠죠?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러니까 주택의 인도 키를 받고 주민등록 동사무소 가서 주민사실센터 가서 전입 신고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한다. 이 말입니다. 소액 임차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낙찰이 되면은 2분의 1 금액에 대해서만 최우선 변제를 받는다. 예로 5천만원짜리인데 3천원짜리 됐어요. 2천원짜리 2천에. 그러면은 나누기 하면 1,000만 밖에 안 되죠. 1,500 받더라도, 받아야 되는데 하더라도 2천원짜리 됐으니까 절반이니까 1,000만원 밖에 안 줍니다. 알겠죠? 낙찰가가 낮으면은. 그래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소액 보전금을 가져간다. 근데 요것도 이제 여러 사람이 만약에 막 같이 경합을 할 때는 또 나누게 합니다. 1,000만 밖에 안 주는데 두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이. 그러면 550밖에 안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법 시행 전에 은행에서 건저당을 설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거의 효력이 없다. 시행 전에 행되는 효력이 없고, 그게 설정, 아까 매차 계정 있죠? 그 뒤를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 봅니다. 건저당권이 없는 경우에는 매차 계정을 기준하는가?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밀양의 삼분동에도 보니까 작년에 세무서 압류만 덜렁했어요. 건저당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1500주 밀양의 삼분동의 아파트 세입자는 예로 배분 요구를 했다. 자산관리공사에. 그랬을 때 건저당 설정이 아까 여기 보게 있죠? 요게 소액보전금 주는 시점은 담보물건 기준입니다. 주로 1번 건저당이죠. 요거 기준인데 건저당이 없고 세무서 압류만 하나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고마 간단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가압류권자, 일반 채권자, 그 다음에 압류된 차후세무서, 조세권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향후 배당일 당시에 소액 임차인 기준한다. 그러니까 향후 배당 날짜, 그때니까 배당 날짜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 큰 표에 보면은 주로 이날이죠. 이날에 요거를 기준한대요. 요거를 기준한대요. 자, 됐죠? 건저당이 없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놈을 기준한대요. 그럼 1,700 준대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여기 부교재에 이었습니다. 요거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 기억날 겁니다. 자, 봅니다. 밀양 삼문동, 요거는 부교재 한번 봅니다. 부교재에 우리 1페이지인가 어디 보면 있을 겁니다. 1페이지. 1페이지 밑에 봅니다. 1페이지 밑에. 밀양시 삼문동, 그죠? 삼문동의 아파트가 지금 압류 재산으로 부천 세무서에서 지금 공매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에 절반 떨었는데 이 낙찰되는 거 모르겠네. 11시 돼야 되니까 조금 있어야 지금 결과가 나오겠네. 그럼 요거는 아마 누가 우리 수강생 들어간다고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왔었어요. 누가 들어간다고 했는데. 입찰했습니다. 입찰했습니까? 얼마 정도 들어왔습니까? 4,500. 많이 넣네. 왜 그렇게 세게 넣었어요? 그게 현재 그 세입자하고 친한 사람이 공고 당시부터 입찰을 하려고 눈독을 자꾸 드리고 있다. 근데 문제 시세가 얼마 정도 가는데 그게 중요하지. 시세는 6천. 6천 정도. 자, 그래서 우리 창원하고 좀 틀립니다. 지방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감각을 가지고 창원의 1억짜리가 지금 2억짜리가 지금 한 30억 떨어져갖고 한 1억 4천,
아까 요 서울 서원에 21평짜리가 뭐 1억 5천짜리가 1억 한 2, 30억 떨어졌는데 밀양도 떨어졌겠지. 그건 좀 틀릴 수가 있어요. 또 촌동네는 예로 아파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요 6,400이나 6,000 한다 그러면은 거의 그들 갖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예로 4,500에 해도 나중에 뭐 한 1,500 정도는 수익 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 산문 아파트인데 여기에 이제 3,800이 남봅니다. 밀양의 산문동. 지금 검색이 아마 될 것 같는데 공매 눌렸어요. 경남 어제 한 겁니다. 경남 밀양시 산문동, 그죠? 산문동의 검색이라니까 뭐고? 지금 요거는 지금 이제 오늘 개찰항인 중이니까 지금 아마 답이 안 나왔네. 어디 아프노? 내가 길을 두 번 두드려서 낙찰을 볼까? 아직 개찰이 안 돼가지고 지금은 조금 검색하기 어렵습니다. 자, 요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지금 15분 전이거든요. 시간이 조금 어중간하네. 15분 전이니까 조금 지내사기를 하고. 자, 다시 봅니다. 그래서 건저당이 없다. 예로 압류가 있다. 압류. 일반 채권자 안 그러면 압류가 해가지고 예로 조세권자에 대해서는 건저당이 없을 때는 이제 지금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거 요거를 기준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아마 1,500짜리죠 원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1,500 맞죠? 그러니까 아마 1,700 받는 데는 1,500 받는 데는 문제 없다. 이걸 기준하기 때문에 압류만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세입자가 빠르다 얘기입니다. 자, 그건 아주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 또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법원 행정처에 법원 실무 제휴가 있습니다. 실무 제휴라고 하는 책은 지금 요겁니다. 요게 보면은 이 책자가 아주 유명한 책입니다. 이게 네 권에 이 이제 한 세트로 이렇게 이제 85,000원도 파는데 여기 이것만 이게 지금 이제 갖고 나왔는데 여기에 지금 우리 경매 계장들의 바이블입니다. 걔는 갖고 있는 건 주로 요거 하나. 그 다음 갖고 있는 것이 우리 법원 창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나온요. 지방법원에서 나온 책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요거는 이제 제본했어요. 요겁니다. 요 두 개가 우리 그 경매계장들의 책상에 가보면 다 있어요. 대부분. 요게 제일 좀 어렵고, 요게 민사집행 실무제요입니다. 법원 실무제요 2권입니다. 2권. 그 다음 요거는 의정부 지방법원에 가면은 인터넷에 가면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프린터도 되고 여러분들 프린트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럼 요것도 아주 좋은 책이에요. 두 개. 자, 거기에 지금 나와 있다. 좀 써놨네, 그죠? 요 면하고 요게 513면하고 의정부 지방법원의 경매무 편납 요게 246면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사항이 보증금 중에서 일정이 주겠다. 아까 전에 보면은 4천만원 이하면은 1,400 주겠다 하는 이겁니다. 요게 이제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이렇게 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임차인은 보증금 4천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다른 은행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전입을 하고 점유를 해야 한다. 등기 전에. 자, 주택에 대한 뭐라고요?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그게 중요합니다. 경매 신청 등기 전에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고 이제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준다 이 말입니다. 주더라도 많이 금액이 작을 때는 서로 나눠먹게 해야 되니까 은행 2분의 1 가져가고 세입자도 2분의 1 정도 가져간다 그이라는 거죠. 그럼 상가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도 14조 보면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은행보다도 우선해서 일정 금액을 예로 3천이 이하면은 1,000만 준다 이 말이죠. 상가는 그거를 먼저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했다. 사업자 등록. 그죠? 상가니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요거도 이제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겠다. 뭐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상임법은 언제 시행됐다고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행 다닐 때 2002년
10월 말일에 10월 말쯤 공문이 나왔어요. 자, 2002년 11월 1일부터 상임법, 상가임대차법의 특별법이 지금 시행이 되니까 2002년 10월 말까지 전부 다 대출 접수받은 거는 설정을 끝내래요. 왜냐 그러면 내일부터는 선순위 임차인이 막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뭐 11월 1일 날 하는데 10월 30일에 누가 5억짜리 내로 1억짜리 상가에 삽자 등록했어요. 우리는 모르고 11월 1일 날 설정했어요. 그러면 그게 선순위 될 겁니다. 시행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2002년 10월 말까지 설정 다 하세요. 왜냐 그러면은 내일부터 이 법이 생긴대요. 최초로 생겨가지고 이제 움직인다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전 소유자는 소유권 이전 다음날 대항력 아니다. 참, 그죠? 이것도 오늘 이제 경매입니다. 이게 이제 경매인데, 경남은행 건전항 설정일자를 기준해서 3천만 원인 경우에는 소액보증금 1,200만 원을 배당하겠다.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있어요. 한번 봅니다. 2018에 102604. 자, 이게 오늘 이제 이 경매가 지금 움직입니다. 이게 9월 19일 문제입니까? 오늘 맞죠? 오늘 또 변경이 되어버렸네요. 이게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지금 좀 화재로 인해서 이렇게 해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화재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문제가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택이 상당히 땅도 넓습니다. 땅이 몇 평이죠? 102평. 상당히 큽니다. 보통 우리 여기가 80평이거든요. 75평 이제 80평인데 102평이면 우리 사파동에 주택가로서는 상당히 큰 평수입니다. 큰 평수고 다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로 이 배씨 소유인데 배씨가 이 담보를 했어요. 담보를 은행에 담보를 잡힌다. 이전하면서 이제 담보를 돈 빌리죠. 은행 가서 빌리는데 이 경남은행 같아요. 돈을 빌리는데 여기 배씨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3천만 원을 달라했는데 옛날에 전소유자래. 전소유자. 무슨 말이죠? 전소유자가 이 전입이 빠른데 3천만 원에 달라고 했는데 배당 요구 종기에 탁 맞췄어. 그죠?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했는데 그럼 이 사람이 임차인 되는 날은 언제냐 그러면은 요거를 따질 때는 이 배씨는 소유자 배씨는 2013년 2월 21일이 아니고 이전에 준 그 다음 날이니까 2013년 2월 22일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로 소액보증금을 이게 배당을 받더라도 인수가 되느냐 여기 1200 받죠. 1200 받고 모자라는 1800원 인수가 되느냐? 인수가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럼 배씨는 이 99년도 해놨지만은 요거는 후퇴해 가지고 세입자가 되는 날은 이날보다 늦죠. 2월 22일에 전입일자가 되죠. 그래서 요거를 바꾸기 때문에 이 사람이 3천만 원에서 예로 1200을 받는다. 보자. 2003년도죠. 2003년도 2월 21일 되니까 1200을 받고 예로 이렇게 해서 이제 1200을 받습니다. 1200을 받고 모자라는 1800을 내가 인수를 해야 되느냐. 그게 좀 문제죠. 아까 전입일자가 빨랐잖아요. 99년도니까. 인수가 안 된다. 소유자가 집을 넘기고 소유자가 전입이 빨리 된 소유자가 이제 집을 넘기면서 그때 임차인이 되는 시기는 우리가 점유계정이라고 법률용어로 점유계정이라 하는데 소유권 이전한 다음 날로 본다. 이래 돼요. 그러니까 하루 늦으니까 1800에 대해서 여러분이 요번에 인수가 아니다. 자, 이해가죠? 인수가 아니다. 이래 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오늘 이제 변경이 됐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변경됐다 하는 거는 한 달 연기됐다. 주로가 그건 이제 경남은행이나 이런 금융권에서 보통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떨어졌죠? 뭐 거의 51%입니다. 51%의 집이 보통은 뭐 2차, 3차를 팔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화재도 있고 이래가지고 막 떨어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변경이 됐다. 변경됐다 하는 것은 한 달 연기됐다면 한 달, 주로가 한 달 연기됐는데 요거를 보면은 아마 금융기관에서 아마 연기 신청서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있죠. 채권자가
경매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9월 18일에. 그죠? 그럼 9월 18일 제출한 거 며칠입니까? 어제죠. 어제에 경매 신청 채권자 여기 있네요. 김씨 2등 건재당 하신 분, 2등 건재당 하신 요 김선생님이 이 경매를 신청했는데 자기가 연기 신청했다고 합니다. 이해가죠? 연기 신청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 입장에서는 낙찰이 잘 돼야 되겠죠. 3억 1200이 있고 1억, 요 한 2억 보고 요 3억 한 5억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3억 3,300이 그러니까 상당히 좀 끄끄럽죠, 그죠? 배당이 지금 의문시 됩니다. 뭐 예로 은행에서 예로 3억을 가한다 이러면은 3억 1200 가하면 지금 이대로 팔리면 됩니까? 얼마밖에 못 받죠? 그죠? 굉장히 상당히 좀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아마 그 경매를 어제 그냥 갑자기 변경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본의 아니고. 그거는 이제 이럴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떻습니까? 누가 오가지고 일반인이 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면은 성신이 많이 못 받아가니까 내가 이 정도 사줄 테니까 내한테 요거를 건전항을 넘기라든지 넘기라든지 이전을 하라든지 협의가 일반 매매로 협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요거를 그만 넘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이제 건전항 받은 사람, 이전 받은 사람, 그 MP를 사실 우지 보면은 건전항 이전 받아가지고 자기가 두 개 합치게 해가지고 한 5억 정도 낙찰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건전항 살 때는 싸게 사고, 예로 3억 3, 여기에서 4억 1,800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여기 은행하고 계산해서 그럼 한 1억 정도 줄 테니까 내한테 능가하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예로 요 이름에 이제 예로 황경지가 뜨면 황이 들어갑니다. 그럼 요 샀죠? 4억에 샀는데 나는 입찰을 5억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입찰이 5억에 들어버리면은 거의 한 이 정도 들어비죠. 그러면은 내가 1등 될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이거 뭐 좋게 보고 거의 많이 떨어지니까 102평이 가니까 아마 뒤로 연결해서 지금 일반 매매식으로 건전항 이전 받아갖고 막 이렇게 협의가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건전항 건자가 지금 기본 시중 저끼리 이제 비밀리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그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일단 급하니까 연기를 시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 그 다음에 상가 건물 임차권 봅니다. 상가에 대해서는 이제 요거도 마찬가지로 조금 주긴 줘요. 1,000만 원 정도 우리 줍니다. 주는데 자, 일단 봅니다. 사파동 뒤에 봅시다. 사파동은 조금 전에 했죠. 제가 했고, 자,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법하고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비교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좌측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 줄여서 주임법, 우측은 상임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임법, 우측은 뭐라고요? 상임법. 상임법. 자, 이렇게 줄여서 이야기를 제가 하다. 자, 우리 전세보증금 월세가 있는데 우리 주택은 월세를 무시합니다. 전혀 신경 쓸 거 없어요. 예로 3천에 월세 30만 원 해도 곱하기 100 이런 게 없어요. 주택에 대해서는 그냥 막 없다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상가는 전세보증금 플러스 월세 곱하기 100을 합친 환산보증금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월세에 곱하기 100을 해서 더한다. 근데 월세에 부가가치세 별도 포함하는 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이거는 뭐 큰 문제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 별도 그는 요거는 무시하면 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 5월 13일에 2015년 5월 13일에 상가에 대항력 적용 금액은 무한대로 해제가 되었다. 그거를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배당은 안 된다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10억짜리 상가인데 설정이 없어. 약사님이 5억 주고 은행에 창원에 사업자 등록을 했을 때 우선되느냐? 우선된다 말입니다. 5억이라도 금액은 이 풀 해제돼 버렸죠. 해제돼 가지고 종전에는 이 금액이 상가에 보면요 2억 7천만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돼가 있는데 선순위 세입자는 금액이 해제됩니다. 후순위는 여기 적용 그대로 됩니다. 후순위는 되는데 은행 설정 뒤에 들어온 사람은 요거 맞춰줘야 돼요. 맞춰야 되는데 은행 설정이 없는데 들어온 사람은 아까 언제라고요? 2015년 5월
13일 이후에 건재당이 돼가 있는데 요때는 만약에 예로 지금 자 설정한대요. 2019년 9월 달에 빌딩에 설정이 한 10억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작년에 약국에서 5억을 주고 있었다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해도 5억이 인정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되는데 서로 세무서한테 확정자 받았더라도 배당은 안 된대요. 안 되고 그러면 5억짜리가 여러 7억쯤 낙찰될 거다 이렇게 보면은 배당이 안 되니까 2억이나 잡아야 돼. 세무서 확정을 받았더라도 그래 받아야지. 그것도 모르고 이 사람이 약국 약사님이 5억에 사업자 등록하고 창원 세무서한테 확정을 받았네 이래가지고 그러면 5억 배당 받아가겠네 이리 착오를 해가지고 착각해가지고 7억을 받았어요. 잔금 치렀어요. 그 약사 보고 이제 니 5억 받아 할 테니까 좀 비켜줘라 이러니까 약사가 배당 나가 본게네 배당이 안 돼 한 달 뒤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인수가 된다며 인수가. 알겠죠? 그러면 7억 플러스 5이면 10억이 되죠. 그럼 낯을 잘못된 거야. 금액이 크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게 2015년 5월 13일에 그게 바뀌었는데 그거는 우리 그 민법에 보면요 민법 621조의 임차권 설정 그런도 마찬가지예요. 건재당보다 먼저 돼가 있는 건 그건 인수가 되는 거지 그거는 절대 배당이 안 됩니다. 임차권 설정 건재당 앞에 있는 임차권 설정 그런 경우가 있어요. 롯데시네마 특히 많습니다. 롯데시네마에서 극장에서 30억 전시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통 롯데시네마 이런데 극장가는 임차권 설정합니다. 했는데 뒤에 이제 2순위에 이제 2번째로 은행의 건재당이 신한에서 예로 30억 설정되어 있어. 그러면 롯데시네마에서 1순위 임차권 설정해 놓은 것은 그건 선순위 설정이거든요. 그거는 배당이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거도 인수밖에 안 돼요. 아까 상가도 인수밖에 안 되겠죠. 금액 큰 거 안 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되고요. 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전월세 중에서 월세는 곱하기 상가는 100을 한산 보증한다. 그거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봅니다. 실제 배당할 금액에서 소액보증금을 공제할 때는 2분의 1 범위 내에서 상가나 주택이나 마찬가지로 한다. 2분의 1 범위. 자 18회 9일 한번 볼까요?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요 보면은 7천만짜리가 2,700 팔렸어요. 아파트가 싸게 팔렸죠. 그래서 7천만원짜리가 2,700에 팔렸는데 여기에 세입자가 2,800이었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2,700원짜리인데 2,800에 딱 앉아가지고 배당 요구 전학배 해가지고 했습니다. 뭐 확정자 있네 이 사람은. 자 요랬을 때 은행도 있고 은행보다도 세입자는 좀 늦습니다. 군번이 늦죠.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건재당보다도 세입자가 전입일자가 늦나 빠르나? 늦다. 1년 늦다 그죠? 1년 좀 늦네. 늦고 확정자 잘 찍은데 자구자 늦죠. 둘 중에 늦은 날짜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요 사람은 소액 보증을 받는데 여기 보면은 예상배당표를 꼭 누려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낙찰가 있죠. 낙찰 가격에서 요거 빼고 요거 가지고 임차인은 여기서 1,300 받고 은행 추격도 1,300 받고 이 말입니다. 이해가죠? 원래는 세입자가 얼마 받아야 하면은 2016년 7월 달이니까 여기 보면요.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은 2016년 7월 달은 자 여기 있죠? 여기 있네. 그 밖에 지금 얼마입니까? 1,700까지 되죠? 가져갈 수 있는데 나눠먹기 일을 하다 보니까 1,700이 안 되고 1,311만 1,000원씩 은행하고 공평히 강한데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여기서 만약 다 하면 은행에서는 싫어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금액도 작은데 그래서 그거는 법을 만들 때 서로 절반 정도 이내에서만 가져가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2분의 1 집행비용 빼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서로가 상가나 이 주택도 가져간다. 자 이해됐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의 정액 청구. 자 여기가 중요한데 뭐 주택이야 2년 지내서 좀 비켜주세요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건 할 말 없어요. 2년 지나서 아직 법이 못 따르니까 나가야 되는데 우리 상가는 지금 이게 뭐 100분의 9 샀다 9% 샀다가 최근에 작년 2018년 1월 26일에 5%
이상은 초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바꿔놨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로 3천에 월세가 100입니다. 1년 지났을 때 내가 2년 계약했어요. 그래갖고 3천에 100만원 했는데 2년 지나가지고 집주인이 와가지고 야, 요번에는 3천에 월세 150 돌아 할 수 있느냐? 아닌다 말이죠. 안 되고 우리가 통상 3천은 무시하고요. 월세 100이면은 100만원에 뭐 5만원 정도 올리라 이 말입니다. 100만원 5만원 이해가시죠? 2, 3천만원에 100만원 그러면은 100만원에 5만원 그러니까 105만원 매년 5만원 정도 올리라는 5만원 거기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상가는 몇 프로 이상 모른다고요? 5% 5% 이상 모른다.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할 때 이건 잘 뭐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택은 6%고 상가는 6.75%다. 기준금리가 현재 1.5%니까 그렇게 보면 되는데 요거는 그렇게 막 자주 쓰는 건 아니에요. 보증금을 월세로 바꿔라 할 때 있죠. 그때 무한대로 그냥 6.75% 정도 바꾸면 되는데 뭐 연 20% 정도로 셀이 두드려 가지고 막 바꿔라. 그건 좀 어려운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에 확정일자 부여. 확정일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아파트의 경우는 어딥니까? 주민 자시한다. 600원 주면 돼요. 안 그러면은 등기가 법원 안에 있습니다. 등기가. 그 다음에 공정법무부인 우리가 많죠. 창원지방법원 정문 앞에 있으니까 여기 공정법인이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서 하셔도 되고 주로 95%는 여기죠. 주민 자시한테 가서 600원 주고 전세계약서 들고 가서 방망이 꼭 찍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 날짜를 딱 찍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거기 이제 확정일자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는 어디 간다고요? 세무서 가야 돼. 우리 수강서 보니까 PC방을 했는데 동사무소 도장 찍었대. 됩니까? 안 됩니까? 그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거. 그래서 동사무소나 뭐 등기과, 공정법인 요런 데 가서 상가를 찍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안 됩니다. PC방 할 때는 어디 간다고요? 자기 세무서 서장님한테 가서 확정일자를 좀 찍어달라 이렇게 됩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최단 존속기간 2년이다. 2년. 2년이고 우리 주택은 2년인데 그죠? 상가는 1년이에요. 1년. 1년인데 상가는 이제 계약갱신을 해도 1년씩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뭐 그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최단 존속기간은 1년이다. 자, 그 다음에 묵시적 갱신. 자, 이게 이제 계약갱신 요구권은 요거는 이제 5년 이내에서 작년 10월달 2018년 10월 16일에 10년 이내로 이게 좀 연장이 됐습니다. 연장. 자, 요것도 의미가 있어요. 자, 이런 게 입니다. 우리 옆에 이제 커피점이 있는데 작년 2018년 봄에 커피점 오픈했어요. 예로 5천만원에 월세 100만원을 이렇게 오픈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람은 2018년 10월 16일 이전에 지금 5월달에 지금 계약이 됐어요. 첫 계약을 했는데 그런 사람은 10년이 해당되느냐? 해당됩니다. 되죠? 그런데 10년이까지 이제 원래는 이제 5년 정도 알고 들어갔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10년이 연되니까 아마 도움이 됐어요. 10년간 되는데 그럼 애당초에 5년의 사람 있죠. 애당초에 재작년에나 뭐 그 전에 5년 딱 계약한 사람 그 사람은 5년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이죠? 5년밖에 안 되고 요 법이 지내고 자, 맞다. 그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한 사람들은 지금 상당히 도움이 됐어요. 그죠? 기존 한 사람 중에서는 두 팀이 있어요. 봄에 했는데 5년 한 사람은 5년 하고 나가야 되고 1년씩 2년씩 한 사람은 10년까지 있을 수 있고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매에서 임차권의 소멸. 자, 예로 파리바게뜨나 뭐 이런데 상가가 경매가 됐더라. 그 상가가 뭐 그런 경우에는 그 전세를 내가 설정 뒤에 줬다 하더라도 요거는 임차권의 소멸입니다. 그죠? 설정 뒤에는 무조건 소멸이고 그러나 설정되기 전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주택이나 요거는 여러분이 나갈 수를 못해요. 요거는 인도명령 대상도 안 됩니다. 자, 이해가죠? 경매가 되면은 임차권은 소멸해요. 예로 주택인데 2년 있다가 2년 3개월만 경매돼 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는
고마 집주인하고 어느 정도 뭐 한 4년 정도까지 되는 걸로 2년 이렇게 되는 걸 보고 있었는데 경매가 중간에 돼가지고 은행에서 담보여가지고 걸린 주택에 경매 대표였어요. 음낙찰 대표였어요. 음낙찰 와가지고 빚기락 했을 때 나 못 빚긴다. 2년 플러스 2년이니까 난 4년까지 있어야 되겠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죠? 경매에 대해서는 임차권의 소멸입니다. 소멸이 되기 때문에 나가야 되고, 여러분 이제 그 프랜차이즈다. 뭐 여러 가지 많죠. 프랜차이즈도 설정되어 있을 때 내가 투썸 프레스나 뭐 엔진에서 했는데 그 상가가 재수 있고 막 빌딩에 경매를 했어요. 그래갖고 낙찰됐다. 그럼 낙찰돼 왔을 때 나는 지금 5년까지 또 어떨 때는 여기 최장 10년까지 나는 있을 수 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선순위 세입자는 괜찮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행 설정 있고 뒤에 들어온 세입자들은 무조건 나가야 됩니다. 왜 나가면 우리 경매에 법에 정해놨어요. 임차권은 소멸된다. 다만 선순위 세입자는 요거는 제외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대학령 선순위 임차. 자, 우리가 대학령이 있는 선순위 임차에 넣어야 되려면은 요거는 대학 요건을 갖춰야 돼요. 대학 요건은 주택 같으면은 주택의 건물의 인도, 주민등록 전입을 마친 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학력을 인정한다. 자, 그래가지고 요거는 설정이 없을 때 들어온 사람 이야기입니다. 설정이 없을 때, 그 지장 없을 때 들어온 사람은 대학력 없는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자, 상가도 마찬가지. 사업자 등록을 잘 하고 설정이 없는데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다음날부터 대학력 인정되는데, 특히 중요한 것은 5월 13일에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는 대학력 적용 금액은 무한대로 해제가 됐는데, 단 뭡니까? 인수만 있고, 그죠? 인수만 인정되고 배당은 인정 안 돼. 무슨 말 알겠죠? 배당은 인정이 안 됩니다. 그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써놨네. 밑에 써놨네. 저 2015년 5월 13일 대학력 적용 무제한 해제가 되기 전에 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아래 거창 공장의 임차인은 2013년 8월 26일 담보로 되어 있으면은 기타적 공장 자, 봅시다. 문장인지. 자, 거창 공장 봅니다. 거창 공장에 지금 팔렸어요. 팔렸는데 2013년 8월 26일에 설정이 됐고, 이 사람은 좀 빠르죠? 빠른데 보증금 1억에 월세 100만이라 한산보증 2억이라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낙찰 받고 1억을 내줘야 되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사업자가 빠르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이게 2014년도죠. 13년 8월 26일에 우리 여기 경남이니까 경남에 봅니다. 얼마가 적용금입니까? 2013년, 요거를 기억을 잘해야 돼. 2013년 8월 26일. 자, 쭉 올라와 봅니다. 2013년 상간이가 여기네. 자, 3차죠, 3차. 여기죠? 총 얼마라고요? 1억 5천. 자, 이게 중요합니다. 1억 5천. 1억 5천만이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1억에 100만이니까 여기죠? 한산보증금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우선이 된다면 안 된다면 말이죠. 그렇죠. 배당도 안 되고 낙찰자한테 나 1억이 사업자 날짜가 빠르니까 네가 내놔라 이런 이야기를 못 한다면. 그죠? 이 사람 잘못 생겼어요. 그럼 아예 월세를 100만원 숨기비든지 없든지 그러면은 1억은 선순위 맞죠? 그죠? 그 1억 5천이 오버되니까 안 된다. 자, 그럼 이럴 수가 있어요. 이 날짜가 만약에 2015년 5월 13일이다. 부터 2019년 뭐 9월 뭐 19일이다. 그 사이에 설정했다 하면은 이 사람은 1억은 대항력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2015년 5월 13일 이후부터는 금액이 풀리다 했죠. 얘는 5월 설자입니다. 5월 설자 하는데 1억에 100만짜리가 세입자가 있어요. 공장에. 그러면은 경매가 돼도 이 세입자는 1억에 100만원, 이 사람은 한산보증이 여기지만은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무제한이기 때문에. 자,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진주 봅니다. 진주에 보면요, 자, 16에 108에.
진주에는 자 한번 보세요. 이 진주 대한동 이게 자꾸 이제 제가 설명할 때 한 번씩 하는데 한번 봅니다. 이게 이제 상가가 좋아요. 상가가 28억이고 상가가 여기 이제 아주 많이 임차인들이 아주 유명한 임차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임차인들이 들어와 있는데 위치도 좋고 좋아요. 좋은데 여기 보니까 자 다시 봅니다. 자 여기 보면은 6천에 450. 자 이런 사람이죠. 자 이거 봅니다. 그럼 한산보증금이 요 곱하기 100을 해서 이게 5억 1,500 이 말입니다. 5억 1,500. 전액 매수인 인수 이게 맞느냐? 대항력이 때 우리 구도심에서는 대항력이 있고 전액 매수인 인수다. 자 요 하나만 보면 다른 거 보지 말고 대항력이 있다. 전액 매수인이 인수한다. 그럼 6천에 450이면은 한산보증 5억 1,500이니까 아까 보기에는 창원은 뭐 1억, 2억, 3억 막 그것도 움직이거든요. 상가가 5억 1,500인데 대항력이 있대요. 왜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니까 설정이 여기 보면 좀 보기 어려운데 여기 보면은 자 이거 써놨네. 말소 기준 등기를 요거 잡아놨습니다. 자 요거 잡아놨어요. 다른 게 없을 때 임의 경매가 돼버리면은 이 날짜를 또 말소 등기를 봅니다. 그럼 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지금? 2015년 5월 13일 이후죠? 그죠? 언제 날짜 이후요? 15년 5월 13일 이후에 일이 설정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있는 이런 세입자는 이 사람은 인수가 맞죠?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게 월세를 안 줬을 거라고 예를 10달 안 줬다. 그러면 10개월 안 주면 한 4,500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를 빼고 인수다 이래 봐야 됩니다. 월세를 안 줬을 때는 그거를 공제하고 여러분들이 줄 때는 10달 안 줬네요. 안 그러면 한 1년 반 걸렸어 경매가. 그러면 아예 꽝꽝 공제하니까 없죠. 월세를 계산해 비니까 열 한 대달 계산하면 6천 오버 돼버리죠. 월세가. 그러면은 안 줘도 된다. 판례 입장이다. 판례 입장은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13일이 아주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또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우선 변제권. 참 요거는 지금까지 우리가 대항력이 있는 선수임차인 요거는 설명했어요. 요거는 설정 없을 때 먼저 들어온 사람들 말이다 그죠. 그 다음에 설정이 들어온 사람은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 우선 변제권 임차인하고 최우선 변제권 채자가 더 있어요. 요 임차인 둘이가 있는데 우선 변제권 임차인은 주택이 뭡니까? 전입 신고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확정일자를 꼭 같이 해야 돼요. 그러고 배당 요구 종결 이내 권리 신고 배당 요구입니다. 자 이름에서 우리가 뭡니까 이거를 전, 화, 배 필수 그죠? 세 개 필수. 자 이해갑니까? 은행 설정인데 들어왔어. 여러분 세입자로 1억 아까 전에 봤죠? 우리 용호동에 1층에 들어온 사람 그죠? 전입 있고 확정이 없어가지고 1억 뺏겼잖아요. 못 받잖아요. 2층은 받아가고 1층은 먼저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이제 우선 변제권 임차인 이렇게 부르는데 이 임차인은 전, 확배 세 가지가 필수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상가는 대항력권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하면 대항력권 되는 거죠. 과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인데 배당 요구 종결까지 거리정 배당한다. 그래서 이제 상가는 제가 이렇게 합니다. 전학배 이거 뭐라고요? 사, 확, 배 세 가지 필수. 설정 뒤에 들어온 사람 알겠죠? 건저당 뒤에 건저당 뒤에 사, 확, 배 세 가지 필수.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를 꼭 좀 지켜야 되겠다. 공매도 마찬가지예요. 공매도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우선 변제권. 우리 소액 임차인 주는 거는 경매되기 전에 들어와야 되겠다. 들어오고 배당 요구 종결까지 권리신고 배당 요구를 하면 된다 이 말이죠. 되고 배당 요구 종결 이후에는 퇴거해도 상관없어요. 이 소액 임차인은
이 B하고 C는 배당 요구 종길 이후에 퇴거를 해도 상관없고, 우리가 이제 최선, 대학력 있죠. 대학력 있는 임차인 이 사람들은 뭐 설정을 할 때 들어온 사람은 퇴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되고, 퇴거할 수 있는 시기는 낙찰자가 잔금을 넣고 소유자로 확정되고 난 뒤에는 퇴거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낙찰자가 잔금 넣기 하루 전에 퇴거하면 이 사람은 대학력을 상실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를 지나도 꼭 점유 전입을 꼭 하셔야 되고, 낙찰자가 올 때까지 그만 기다리는 게 좋아요. 퇴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후순위 임차인하고 최우선 변제금 임차인은 배당 요구 종기일까지만 전입을 하고 있다가 그 뒤에는 이제 배당 요구하고 나면은 퇴거를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우선 변제금에서 그러면은 경매전에 들어와야 되고요. 들어와야 되고 또 뭡니까? 확정일자는 필요 없대요. 확정일자는. 그래서 이제 전입신고하고 배당 요구만 잘하면 되겠다. 상가는 사업자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고, 범위, 아까 2,500, 3,500,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1,000만 원 정도 받고 그럽니다. 자, 확정일자 부여는 동사무소 가서 받는다고 쓰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가는 관할 세무서한테 받는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임대차 계약인, 임대인 임차인하고 법무사 변호사들은 여기에, 확정일자, 여기에, 부여하고 임대차 정보를 제공해달라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중개사는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중개사는 법이 개정이 되면은 아마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빠졌어요. 지금 보기에 중개사가. 그 지금 이제 중개사도 우리 임대차 정보를 전입시에도 연락할 수 있고 좀 해둬라. 지금 그렇게 막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봅니다. 임차권 등기 문제도. 자, 요거는 뭐 간단합니다. 새 집을 샀는데 헌 집이 옛날 아파트 전세가 내가 몸빵이 나와. 그럴 때는 퇴거하면 아까 안 되죠. 전입 확정 배당 요구, 전입 신고 꼭 붙들어야 되는데 퇴거하면 큰일 난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하면은 등기부 등본에 주택 임차권, 상가는 상가 임차권 이거 등기가 됩니다. 등기되고 난 뒤에 퇴거하면 됩니다. 됐죠? 뒤에 퇴거를 하고,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 가서 나 이제 퇴거했고 공실이니까 관리비 못 낸다 통지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관리비를 안 내셔야 돼요. 1년이고 2년이고. 자, 그 다음에 계약 해지. 자, 봅니다. 오늘 신문에 크게 나왔어요. 상가는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여기에 통지를 하면은 계약갱신 요구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0년 범위 내에 계약갱신 요구권이 되는데, 우리 주택은 이게 없어요. 지금 없어가지고 2년쯤 돼가지고 집주인이 나가세요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그죠? 뭔 소리 하노? 나 2년 더 있겠다. 한 달 전에 연락 안 했나? 그거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문이 났어요. 오늘 신문 보니까, 조선을 보니까 담당 국토부 빼놓고 요번에 조국 법무장관 됐죠. 되면서 이제 검찰개혁회의에서 결정된 전월세 대책에서 주택 세입자에게도 현 2년까지 보장되는 전월세 거주기간을 세입자가 요구하면은 4 내지 6년 넣을 수 있도록 개정한다. 자, 이렇게 오늘 신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문제인데, 주택에 대해서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이제 청구권을 주도록 하겠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상가는 지금 5년에서 10년 넣는 거 잘 알죠? 들어가는데 주택은 지금 없어요. 이렇게 계약갱신 요건이. 내가 뭐 2년, 4년, 6년 있겠다, 나겠다. 이거는 주인 마음이지 세입자가 결정한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 요번에 우리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고 보니까 검찰개혁회의에서 결정된 전월세 대책을 아마 4 내지 6년으로 늘릴 수 있도록 개정하겠다. 세입자가 요걸 하면 이렇게 하는데, 이건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럼 이거는 국토부하고 잘 의견을 맞춰가지고 국토교통부하고 이렇게 이제 조율해야 될 그런 문제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의 묵시적 계약. 자, 여기 보면 여기 보면요. 자, 요거는 자, 요 봅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 해지 통보. 자, 우리 상가 봅니다. 5년짜리인데 1년 계약했어요. 그러고 서로 연락 안 했습니다.
1년은 3개월 됐어요. 그러면 임차인은 나간다고 연락하면 됩니다. 임차인은 아이고 장사 안 돼서 1년하고 한 3개월 됐는데 네,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임대인한테 통지하고 3월이 경과하면은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죠? 예로 3천에 100만 원인데 나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임차인은 1년 지냈는데 1년 지냈으면 서로 이야기 안 했으니까 무식이 돼 버렸죠. 2년째 들어갔는데 2년째 들어가는 3개월 딱 됐는데 임차인이 좀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장사 안 돼서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알았다 다음 달에 내 빼줄게 그럴 필요도 없어요. 얹고 임대인이 통지받고 몇 달이 있으면 된다고요? 3개월이 지나야 돼. 그러면은 월세가 100이니까 300만원 선불 내놔 가든지 300 선불 내놨고 안 그러면은 관리비도 3개월 선불 내고 3개월은 지나가야 된다. 그때 지내서 내가 돈 빼줄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냥 덜렁 한 달 뒤에 나간다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3개월이 일단 지나가서 해줘야 된다. 그 집주인이 통보받고 3월이 지내야 묵시적 갱신이 됐는데 계약 해지 통보 가능하다. 자, 됐죠? 우리 주택도 그래요. 서로가 이제 서로 입도록 해서 2년 더 4년까지 입도록 했는데 임차인이 3개월 뒤에 서울로 발려나 버렸어요. 그러면은 임차인인 경우에는 나가겠다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것도 3개월이 임대인에 통보받고 3개월의 진행 효력이 발생하고 역으로 집주인이 2년 3개월 됐는데 임차인 보고 나가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임차인만 묵시에 갱신이 됐는데 2년에서 2년 들어갔는데 임차인만 3개월 뒤에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집주인이 2년 하고 3개월 됐는데 팔게 됐어. 그 세입자 보고 아니 나가라 이리는 안 된다. 자, 됐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우리 주택임대보호법은요 주거용 건물은 전부 다 적용됩니다. 뭐 불법이든지 미등기라든지 상관없어요. 일단은 전입신고가 되고 점유하고 살고 있으면은 5천만원 전세가 인정이 됩니다. 자, 얘기됐죠? 불법도 상관없어요. 미등기라도 상관없어요. 일단은 전입신고하고 진정한 전세 계약서가 있고 돈이 흘러갔으면은 그거는 임대차 계약이 유효하다 보는 거고요. 외국인도 가능해요. 엊그제 판례가 나왔어요. 외국인들은 이제 거소 사실 증명서 거기에 딱딱 기록이 되면은 그 사람은 우리 동사무소 주민자센터에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이게 나타나지 않아도 거소 사실 증명서로서 대체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됐어요. 그제 판례도 나왔습니다. 전원합의체 판례에요. 그래서 외국인도 가능하다. 법인은 원래 안 되는데 LH 공사나 중소기업의 직원이다. 자, 이건 가능합니다. 예로 창원 촬영단지의 중소기업체인데 종업원한테 전세 자금을 7천만원 주게 됐어요. 세입자라서 7천만 주게 했는데 그러면 종업원 명의로 임차인을 해버리면은 나중에 종업원이 2년 지나서 지가 뭐가 날라삐면 됩니까? 큰일 나죠. 그래서 이제 임차인을 중소기업 법인체로 였습니다. 였고 자기 직원이 전입이 들어갑니다. 그럼 그랬을 때 임차인이 원래 법인은 안 되는데 이런 예외 조항을 줬어요. 2014년 1월 1일부터. 그럼 임차인이 법인이 계약서를 쓰더라도 종업원이 전입신고 하더라도 소액보증금 받고 짜고 하는 것은 다 적용된다. 전세계약서의 허약입니다. 그 다음에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 되야 됩니다. 사업 등록. 자, 예로 등록이 안 되는 동창회, 전후회, 교회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전화가 왔어요. 우리 그 신한은행 퇴직한 직원 중에서 한 분이 목사가 됐어요. 목사. 그것도 또 희한하더라고. 목사 뭐 어떻게 공부를 많이 하고 또 목사 되더라고요. 그 전화가 왔어요. 자기도 옛날에 나하고 똑같이 여신관리부에 있었으니까 교회가 원래 사업자가 안 되는데 자기는 5천만원 보증금을 되돌려받는데 상가인데 교회인데 왜냐 했더니 자기는 그 교회도 뭐 물건 파는 게 있대. 이게 소매품 이거를 등록했대요. 교회에.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사업자로 등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사업자가 있으니까 거기 해당이 돼서 5천만원 반을 받게 됐다.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참 여신관리부 퇴직하니까 이제 5천만원 찍혔어요. 원래 세무서 교회 같은 거는 안 되죠. 사업자는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제 뭐 파는 거 있죠. 책 팔고 뭐 이런 게 있죠. 뭐 묵주 팔고 뭐자고 이런 걸 팔면서 이제 그거 사업자 소매점으로 등록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받아냈다.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는 법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고, 우리 주택은 아까 했죠. 중소기업 직원을 이렇게 이제 임차할 때는 뭐 법인이라도 상관이 없다 했어요. 대기업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 직원이 전세 자금 1억 5천을 주는데 신한은행에서 임차인으로 되는 그건 안 돼요. 대기업이니까 안 되고, 조그마한 중소기업은 주택에는 상관이 없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전입을 했다 하면 주민등록 전입이 돼야 보고가 됩니다. 알겠죠? 돼야 되지. 전입, 우리 주택인가법은 전입신고 안 되면 그건 꽝입니다. 꽝이고, 세무서는 마찬가지. 세무서 발행된 등록사항 등 현황서, 안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뭐 이런 양식이 있어요. 세무서가 뭐 해줍니다. 그럼 거기에 이 사업자가 되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입니다. 사업자가 되어 있는데 전세가 원래 1억 5천인데 집주인하고 짜가지고 5천만 원 신고했어요. 경매 터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무서 등록된 금액이 인정되는 금액입니다. 집주인하고 1억 5천 원, 그거는 저 이야기고, 세무서에 이게 발행된 등록 상대 현황서 그걸 하거든요. 거기는 5천밖에 안 되어 있어. 실제 전세 계약서는 2개를 만들었어요. 세무서용은 5천, 실제 집주인하고는 1억 5천, 세금 작게 내려고. 뭐 요래 한 거는 세무서가 기본이다. 그러면 개인끼리 한 거는 인지 안 한다. 세무서 딱 등록되고 그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는 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법.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관련 좋은 책자는 어디 있느냐. 자, 요거는 10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